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뭐 어쩌라고요. 드시고 오셨어야 돼요. 마치고 가면 식사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드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오늘 무슨 강의죠? 네, 40분 동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왜 해독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는 요점 정리할 수 있다, 3분 안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공격을 많이 받는 시대예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또 먹거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독성들이 많죠. 제가 이제 요즘 생선 반찬을 많이 하려고 꽤 많이 노력 중이거든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남편도 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고기를 굉장히 육류를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몸에 좋으라고 육류를 먹이기보다, 생선을 먹이기보다는 이 아이의 식습관, 입맛을 이렇게 생선으로 좀 들여줘야 하는 게 또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제가 아빠 같지만 엄마거든요. 이 엄마가 이렇게 아빠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생선 반찬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식당에 가니까 생선을 바삭하게 튀겨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를 생선을 바삭하게 튀겨주려고 하는데 핀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이 온도 차이가 예민하니까 제가 그걸 튀기는 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기가 물러붙는 거예요. 이제 접시에 담아낼 때는, 처음에 튀기기 시작할 때는 부푼 테이블을 상상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튀겼는데, 튀겨내서 테이블에 담길 때는 거의 쓰레기를 먹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또 괜찮다 이러면서 막 바삭하니까 더 좋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밥 안 해줄까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먹으면서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 그랬더니 왜?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으로 그냥 코팅 프라이팬으로 튀기면 바삭하게 예쁘게 튀겨주는 거 저도 알아요. 되게 쉽고. 근데 생선을 지금 한 50마리째 제가 거의 쓰레기 수준으로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쁘게 먹는 것보다 올바른 걸 먹는 걸 우리 아이한테 알리는 게 제가 죽고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선택해서 먹는가를 알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부모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쁜 그릇에 예쁜 세팅해서 막 그렇게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생선이 거의 널브러져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걸 계속 고집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고, 그러면 그 코팅 프라이팬에다가 바삭 튀겨내고 계란도 거기다 딱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게 탁 구워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먹지만 집에 와서까지 먹으면 우리 아이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엄마니까 우리 조금 더 강해져서 지켜내야 할 것 같거든요. 말을 들으니까 되게 쉽죠. 근데 식탁 위에 그때 쓰레기같이 생긴 생선이 자꾸 올라오면 내 마음에서 포기가 자꾸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인식하면요,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해지고 익숙해지면 또 예쁘게 구워져지거든요. 그렇게 자꾸 우리 삶을 독성으로부터 내가 좀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해독에 대해서 독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봐야겠죠. 그럼 독과 다이어트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결국은 살이 찐다는 것은요, 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거나 그 이제 솔루션을 시작하면 살은 빠져요. 근데 독을 놔둔 채 살만 빼려고 하니까
몸에 이상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105kg 나갔다고 했잖아요. 105kg였던 사람이 살을 뺐어요. 빼면 얼추 요요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그냥 한 번만에 물론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날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보통 아줌마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 왜냐면 옷을 입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억지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살을 빼는 솔루션을 익히고 나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살이 왜 찌나 그러면 많이 먹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체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많이 먹으면요 많은 에너지로 이걸 쓰거든요.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 찔 것 같으면 우리 솔직히 점심 때 드신 거랑 저녁에 드신 거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굴러다녀야 되거든. 그렇죠? 많이 먹으면 많이 소비해서 쓰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더 생기고 더 열정적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내가 섭취한 에너지에서 사용한 에너지보다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이제 살로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 살이라 하면 뭐예요? 지방. 그쵸? 이게 몸에서 우리가 먹은 것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 몸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지방의 형태로 보관할 때 가장 잘 많이 보관할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살이 쪄보니까 제가 지금 105kg 쪘던 사람이라니까요. 105kg로 이 면적이 쫙 늘어났던 사람이 쫙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늘어났어도 사는데 별 지장은 없었어요. 보기 싫고 뭐 좀 내가 힘들고 이런 거지, 아프고 이런 거지, 뭐 몸이 터진다 어디 옆구리가 어디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나오고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만에는 단순 비만과 증후성 비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 비만은 그냥 과영양, 진짜 많이 먹어갖고 많이 그냥 지방을 축적한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에 비해서 운동을 너무 하는 진짜 딱 숨만 쉴 때, 뭐 이럴 때 이제 찌는 걸 단순 비만이라고 하고요. 증후성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2차 비만인데요. 이제 호르몬 대사 이상이 생기거나 이제 자율신경이 교란되거나 그래서 내 몸 안이 정신착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현병 환자들. 그러니까 막 꽂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잖아요. 내 몸이 돌아야 하는 순환의 방식대로 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반대로 간다거나 멈춰버리거나 이럴 때 이제 오는 비만을 증후성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영양소 뭔가를 먹고 쓰이겠죠? 쓰고 남은 영양소가 뭐가 된다고요? 독.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독이 돼요. 독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을 그냥 이렇게 몸 안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금방 뇌로 올라가고 딱 마비시켜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독성이 있으면 우리 몸의 지방은 이 독을 딱 싸요. 다른 데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 이런 데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 나오는 거는 사실 운동해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장 지방, 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싼다는 거죠. 거기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도 있는 거죠. 겉은 말랐는데 내장 속에 있는 비만, 그 지방이 많은 사람을 내장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비만이 유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몸은 그것으로부터 저항하려고 저항력을 끌어올리게 됩니까? 저항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침입한 외부의 어떤 조건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내 몸의 반응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걸 심히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지방이 쌓이면 하다가 계속 많아지면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조현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가 면역 질환.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좀 상담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증상을 얘기하고 이건 낫는데 뭐 문제로 이러면 우리는 의사 약사가 아니거든요. 그쵸? 의사 약사가 아니라서 우리를 믿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솔루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알려주면 의사 약사보다 뿌리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 오고 내가 내 몸을 자꾸 공격하니까 내 몸들은 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또 지방으로 내 몸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세트발이 하세요. 세트발이 세트로 묶여가지고요 계속 돕니다. 이렇게 이 중에 하나만 고리를 딱 끊어주면 되는데 고리를 못 끊죠. 그쵸? 그래서 계속 세트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상의를 입으면 바지를 입잖아요. 그쵸? 오른쪽 양말을 신으면 왼쪽을 꼭 신죠.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도 항상 세트로 이렇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단 처음부터 뭐 과잉 영양부터 하지 않아야겠지만 자율신경이 교란되는 것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조금 쪘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네. 그 조금의 의미가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되게 뚱뚱한데도 나는 조금 쪘다고 말하고 굉장히 날씬한데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난 더 빼야 된다고 말하고 이 기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살은 빼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가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현풍에 가면 다이어트 약을 지어주는 곳이 있대요. 제가 한 30명에게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그걸 먹으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100kg가 넘었어도 단 한 번도 약으로 살을 빼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몸이 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이라 너무 무서워 보여요. 그게. 근데 첫 번째 시부트라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입맛이 없어. 그 현풍에서 주는 약이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 입맛이 없대요. 그걸 먹으면. 그래서 1년에 한 10% 정도가 감량이 된대요. 지방이. 꽤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요. 불면증, 그 다음에 갈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드실 분들 드세요. 자, 지방 배출을 하는 오르리스타드라는 게 있는데 이 약은요 지방을 이제 안에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1년에 30% 정도의 지방이 배출됩니다. 우리는 뭘로 해요? 우리는 CLA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식이섬유나 봉화CU 같은 거 이런 걸로 지방을 스스로 분해하도록 만드는 걸 먹어주죠. 근데 그건 빨리 안 되네. 이렇게 스스로 몸이 내 지방을 부셔서 이렇게 지방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잘라요. 그리고 세로로 또 잘라요. 그리고 또 잘라요. 이렇게 자르게 하는 게 뭐예요? CLA와 우리 그 뭐죠? 슬림 스마트, 그다음에 파워블럭 이 네 가지 사종을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들어가서 그렇게 쪼개서 내 몸이 쪼개서 스스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잖아. 근데 얘는요, 지방 배출제를 먹으면요, 딱 먹으면 지방을 뚝 띄갖고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내 몸이 그 다음 지방이 들어왔을 때 쪼개는 능력을 기억할까요? 쪼개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혼자 못 잘라낸다니까.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찌고 먹으면 빠지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방 배출제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우리가 음식으로나 영양 보충제, 비타민 우리가 이제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 기름에 넣었죠. 그것까지 싹 다 빼. 내가 암만 먹어도 다 빼나가버리니까 사람이 A, D, E, K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돌아가야 할 순환의 고리에서 뭔가 하나가 삐끗하면 또 역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그리고 또 원푸드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고구마만 또 먹는다 하대요. 고구마도 탄수화물인데 좋은 탄수화물이긴 하나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밥을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밥은 괜찮다 이러잖아 사람들이.
왜 밥은 왜 권하게요? 밥은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단산을 유도하는 음식이고요. 고구마는 그냥 막 고구마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살은 빠져, 그죠? 원푸드 하면 살 빠지거든요. 근데 뭐 포도만 먹는 것도 있고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무작정 끝없이 많이는 못 먹어요. 이게 며칠 동안 뭐 이렇게 뭐 20일 동안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좀 줄겠죠. 한 가지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좀 적어지니까 살은 빠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함께 동반해서 우리 몸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우리 몸에 렙틴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가동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 앞쪽에 순환이 안 되니까 몸은 순환이 안 되면 둥글둥글 잘 굴러갑니까? 그러면 깡마르기 시작합니까? 아궁이에다가 뭘 넣어요. 불도 넣고 장작도 넣어요. 그러면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뭐 불이 커지든 불이 작아지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안 넣어주고 한 가지만 장작만 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는요. 절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다시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살이 찌죠. 원푸드로 평생 살 수 없으니까 밥을 다시 먹게 되면요. 원래 식습관대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살이 급하게 찌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찌기 시작하면 원래 처음에 몸무게보다 1.5배 이상 찌거든요. 1.5배, 제가 그렇게 해서 105kg까지 나간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호르몬 대사 이상이 오면서 80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30대의 여자였는데 저도 30대가 있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딸이 진짜 이러더라고요. 엄마도 30대가 있었네. 진짜 이러더라고요. 엄마 태어날 때 50살로 태어난 게 아닌데 깜짝 놀라겠네. 근데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 식구처럼 이렇게 먹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거의 원푸드 같은 거였어요. 몰랐죠. 이게 포에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걸 타서 먹는데 식사량을 극수로 조절하는 거였어요. 작은 양을 먹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석 달 하고 안 하니까 1.5배. 또 석 달 하고 안 하니까 1.5배. 총 105kg. 그 다음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몸도 너무 힘들고. 진짜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이 나 있었어요. 그때는 저한테. 그래서 그 필튼 박사 팀이 호주 국립대의 팀이 볼리비아 야생 원숭이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추적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놀랍게도 매일매일 먹는 칼로리의 편차는 굉장히 많았대요. 어떤 날은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어떤 날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게 섭취하고 양도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랬대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은 거의 매일 동일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백질이 조금 함유된 음식이 있잖아요. 먹이가. 그러면 그거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단백질이 많은 먹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양을 조금 먹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몸의 가장 근본적인 영양소 이 우리 세포를 다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쪼개요. 자, 저는 쪼개보세요. 쪼개지고 싶어요. 쪼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쪼갰을 때 맨 마지막 그 조각이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사람은 단백질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도 당연히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야생 원숭이들이 사람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원숭이가. 이들도 하물며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입에 안 맞다고 안 하고 하기 불편하다고 안 하고 맛이 없다고 안 먹는 게 사람밖에 없고 가장 우리가 우등한 것 같지만 가장 열등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예전 어른들은 진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만은 갖고 있지 않아.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자꾸 발달하면서 음식도 굉장히 서구화되면서 진짜 서구화된 음식은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유럽 음식이나 이런 거 정상 코스 들어가면 뭐 1인 코스에 그 어디죠? 김해에 가면 그 누구야? 에드워드 권? 아닌가? 맞는데 에드워드 권이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기본 디너 1인이 36,500원? 거기에 이제 딱 뭐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조각 뭐 이렇게 딱 나오면 36,500원이고 거기에 뭐 안심 스테이크 뭐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2만원 플러스 4만원 이래갖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싹 다 계산을 하니까요 무조건 1인 10만원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제가 쭉 메뉴를 봤거든요. 메뉴가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단백질, 비타민, 요리, 탄수화물, 지방 적절하게 이렇게. 그게 그렇게 건강한 음식. 그게 원래 소구화된 문화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빠른 성격으로 갖고 와고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갖고 와가지고 헛떡 먹으려고 만든 것이 패스트푸드다. 우리가 먹는 이 서양 음식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의 양을 꼭 지켜줘야 되는데 계속 원푸드만 해갖고는 다이어트가 불가능하다. 자,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통 이야기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어요? 가득 담을 수 있겠죠. 자기 높이만큼. 맞나요? 네. 가득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통도 한번 볼게요. 요만큼 깨졌어요. 그럼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나요? 딱 반쯤 담을 수 있겠죠. 요만큼 더 깨졌어요. 그러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은 요만큼. 그러면 우리 몸에 균형감이 깨어졌을 때 우리 몸의 건강 수준은 어디까지다? 내 균형이 깨진 만큼 그 이하다. 난 되게 건강한데요? 저 진짜 건강한데요, 저? 뭐 이것도 잘 크죠. 근데 야채만 싫어해요. 그러면 그만큼 이하예요, 내 건강은. 저는 딴 거는 다 먹겠는데요. 단백질 못 먹겠어요. 프로틴, 나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그 밑이.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매번 저희 아이들한테 그려서 보여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여줬어요. 세린이가 이거 잘 먹잖아? 이것도 잘 먹잖아? 다 잘 먹잖아. 근데 요거 하나 네가 싫어하는 거 안 먹잖아? 그럼 네 건강은 뭐까지야? 알아듣는데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이걸 계속 학습을 반복해서 지금 다 골고루 잘 먹거든요. 우리 큰아이는 14살에 집을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감기 한 번을 안 걸리고 애가 24살 10년을 밖에서 혼자 살았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키우는 애들도 엄마들 그렇게 사람이 많으시고 그렇게 잘 헤매겼는데도 그렇게 감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아프도 많이 해요. 그죠? 생리통도 안 한다니까요. 생리통도 건강의 척도예요. 여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리통이 없어서 자꾸 제가 남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체온증이 오면요 살이 안 빠지고 비만이 유도됩니다. 사람은 항온동물이죠. 36도 5에서 37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체온이 낮은 사람 보통 우리로도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찬물 좋아한다. 찬물 열 많으신 분 난 열이 많다. 나는 제가 결혼하니까 저희 남편이 자기 열이 많대요. 그게 되게 있어 보이는 거가 봐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냉장고에 얼음물 나오는 냉장고 사오라 그러고 결혼할 때 니그 사온나 이렇게 얘기해요. 사갔죠. 시집 못 갈까봐.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건열이 많은 분 있죠. 내가 열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열이 많은 분들은요 속이 체온이 낮은 분이에요. 장이 차니까 내 몸은 자꾸 내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서 열을 내요. 그래야 장 온도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자꾸 더워. 그래서 찬물을 먹어. 그러면 장이 또 식어. 그러면 열을 내려고 몸이 열을 더 많이 발산해. 그러면 또 찬물을 먹어. 입을 안 덮고 자고.
우리 아는 열이 많아갖고 이불을 안 덮어 재우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아기를 배를 수건으로 똘똘 말아갖고 클립으로 여기다 딱 꽂아갖고 재웠거든요. 애가 이불을 자꾸 이렇게 차서 왠지 장이 차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막연한 그 동물적 본능, 그 모성애인 거죠. 근데 엄마들이 아유 우리 아는 찬 거 좋아한다 하면서 배를 훌떡 까주더라고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가 잘 잘 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젖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넣으면 잘 안 타고 가스가 발생하겠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체온이 낮은 사람이 자꾸 무엇을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체온을 올리는 것부터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체온 1도가 떨어지면 신진대사율이 15%가 감소한대요. 그럼 2도가 떨어지면요. 한 2도 정도 떨어지면 우리가 36도 5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1도 정도 떨어지면 나는 가끔씩 아픈 사람, 병원 자주 가는 사람 보다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4도가 되잖아요. 체온이 암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으면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시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잠들만 하면 새벽에 와가지고 체온계를 겨드랑이에다 쑥 꼽아주잖아요. 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순간 쉬고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자고 있을 때 딱 재는 온도가 그 사람의 기본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쑥 찔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의 평균 체온을 딱 재는데 암 환자들은 다 34도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 나 무슨 염 아토피도 염증입니다. 네. 그리고 임파선 냉증.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임파선이 어디예요? 림프. 우리 몸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있죠. 팔꿈치, 목, 여기에 발꿈치, 여기 사타구니 이렇게 접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림프. 그리고 통틀어서 전반적인 림프를 보자 그러면 사람을 이게 만약에 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정수리에서 칼 넣는 거예요. 이 귀로 나오겠죠? 어깨 중심선으로 해서 이 선 여기서 딱 칼을 넣었을 때 싹 잘라질 것 같은 그 선 있죠? 거기는 다 림프입니다. 그죠? 이 림프 선 전체 그리고 접히는 모든 부분들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임파선이라고 우리가 그냥 대충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주로 어디에 생겨요? 접히는데. 임파선에서 아토피가 바깥으로 밀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임파선은요, 면역이 쉬는 휴게소이기도 하지만 쓰레기가 모이는 집합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지방이 자꾸만 싸서 어디에다가 보관한다고요? 내장 지방까지 가기 전에 벌써 임파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견디다 어디로 나온다고? 바깥으로 나온다고. 퍼져서. 그게 아토피. 맞나요? 네. 그러니까 몸은 따뜻하게 그리고 균형된 영양 그리고 원푸드 말고 그죠? 그렇게 원래 몸이 요구했을 것 같은 거 상상해 보셔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들어도 알고 있잖아요. 원래 몸이 요구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줬을 때 우리 몸은 돌아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점점 더 차지고 살이 찌겠죠.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이 많은 일들을 선행했을 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데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은 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제 근육을 수축과 이완하도록 하는 이리신 호르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렉신 호르몬이 있어요. 오렉신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데 지방을 분해해서 이렇게 기분 좋고 흥분 내도록 만들어요. 그럼 오렉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에너지가 없고 열정도 없고 그리고 졸음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렇게 자요. 계속 졸음이 쏟아지고 오렉신 호르몬의 이 중간에 맥이 딱 끊겨버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활력이 없고 늘 졸고 자는데도 안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렙틴 호르몬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식욕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뭐 그만 먹자 좀 더 먹자 이런 조절을 하는 렙틴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레린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 세로토닌은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꾸면서 우리 몸을 또 막 활력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호르몬들이 다 잘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뇌에서 분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 뒤꿈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호르몬은 뇌에서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계속 온몸에 있는 신경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내줘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멈춘 어느 곳 그 부분부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고 비만이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여자분들이 어디서부터 비만이 오기 시작하냐면 팔뚝부터 와요. 왜? 이 겨드랑이 있죠? 여기도 임파선이잖아요. 여기에 가장 독소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로 와요? 제가 여자니까 그냥 여자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은 살 안 찐 것처럼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내 팔뚝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타구니 상체의 가장 큰 쓰레기통이 겨드랑이, 하체의 가장 큰 쓰레기통이 사타구니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기가 두리뭉실하고 여기 두리뭉실하잖아요. 막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못 나가니까 계속 타서 팔뚝이 굵어지는 건데 원래는 팔이 굵은 게 아니고 독이 찬 거다. 맞나요? 그래서 순환을 뚫어주면 팔뚝살도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뇌 신경세포들이 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어디에 보내고 이 일을 명령하고 하는 그 순환의 고리를 풀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신경관, 혈액, 호르몬이 다니는 길들을 다 뚫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디톡스가 되어야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물론 음식을 좀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은 빠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는 그냥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저희 바디키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바디키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살을 많이 빼고 지금 이 몸으로 딱 유지시켜 놓은 게 이제 바디키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살이 안 찌도록 저를 유지한 거는 디톡스, 해독 프로그램이었어요. 해독 프로그램을 제가 한 12번 정도 했거든요. 12번 정도 하면서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다가 쉽지 않아서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쉽지 않아서 그만둘 것 같으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그만 살아야 돼요. 그쵸?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좀 몸에서 올라오는 반응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모르니까 이걸 자꾸 피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분들도 그렇게 피해가지 않거든요. 내가 모르면서 그냥 자꾸 막 해봐라 뭐 봐라 괜찮다 이러니까 자기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고전 반응이 오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저체온이 고체온으로 가는 동안 열이 오르면 막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막혀있던 혈관들이 다 뚫리면서 뭐가 다니면 온몸이 얼마나 나른하고 힘들겠어요. 속도 메스꺼리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사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디톡스는. 해독을 사장님들이 하셔서 사장님들이 날씬해지시고 건강해지셔야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고. 결국은 우리의 소비자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잖아. 그렇죠? 생판 모르는 남의 경우가 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해독되는 그래서 이제 빠지면 다시 요요가 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균형 잡힌 첫 번째 영양소가 더블 X다. 맞나요? 네.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 골고루 들어있는 더블 X와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유산균, 인테스티플로라 7가지, 세븐이죠, 그죠? 7가지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 살아서 가서 꽃처럼 탁 터진다. 그래서 플로라, 꽃처럼 터지는 거예요. 생균이에요, 생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먹어주면서 우리 장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 조직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프로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독의 효과와 다이어트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나 조금만 보면 안 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빠질 겁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 제품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독소들 그리고 그렇게 구석구석 숨어있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켜주고 그걸 다 태워갖고 열량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불쏘시개 이스트비 효모잖아요. 그쵸? 이걸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레시틴이 혈관, 미세혈관, 뇌혈관 이 사이사이에 막힌 모든 찌꺼기들을 청소하는데 이보다 더 탁월할 수가 없잖아요. 레시틴 데모 보셨어요? 네. 똑같이 기름을 넣고 레시틴 하나를 딱 갈아서 넣었을 뿐인데 그 물속에 있던 기름이 싹 다 없어진 보셨죠? 그 정도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더 강력하게 겉으로 보일 때 그 정도인데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레시틴은 하루에 9알 먹는 게 기본 정량이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이 9알. 내 건강은 내가 체크하셔서 9알이나 먹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40알 드셔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알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는 지를 보면서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청소해 놓은 앞에서 WX와 유산균과 그 다음에 프로틴과 이스트비와 레시틴이 다 청소해 놓은 이 모든 찌꺼기들을 다 쓸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식이섬유, 불용성과 수용성 3대 1로 배합된 완벽한 식이섬유를 드셔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금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황금변은요, 그러니까 나 매일 똥 누는데 나 그래서 변비 아닌데 아닙니다. 매일 변을 보셔도요, 변이 이렇게 좁게 나오거나 변기에 묻거나 떨어져 나오면 다 변비입니다. 변비가 아닌 것의 정의는 3일에 한 번 보시든 일주일에 한 번 보시든 한 번 변을 보러 들어가면 내 팔뚝 요까지 최소 길이가 이만한 게 이 정도 굵기가 쑥 빠져나와야 돼요. 안 넣어보신 분이 넣어보신 분은요, 이게 성적 쾌감보다 더 좋은 게 응가의 쾌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요. 그 정도로 정말 한 번에 싹 빠져나오거든요. 이 식이섬유를 먹으면 진짜 처음에 첫날부터 먹었다고 그렇진 않아요. 청소해내고 그러면서 이게 빠져나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완벽한 다이어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맨스팩, 우먼스팩, 골든팩, 틴스팩 이렇게 네 가지 우리 커스터마이즈드 팩. 커스터마이즈가 뭐예요? 집중적인, 공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맨스팩인데요. 이렇게 내 건강에 맞는 맨스팩이나 우먼스팩 같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드시면 굉장히 전략적인 다이어트가 되실 거고요.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를 갈았어요. 쉐킷. 갈아가지고 프로틴을 섞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나올 때 저녁용으로 들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물을 한 컵 넣죠. 딱 넣어서 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산균 한 번 넣고 먹어요. 프로틴 넣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시면서 얘 한 포를 딱 따서 딱 먹으면 그걸 지금 제가 딱 7월 말일날 결단하고 8월 1일부터 했거든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 중순이잖아요. 11월. 네. 찰떡까지 알아두세요. 네. 딱 그만큼 했는데 제가 몸무게가 딱 1kg는 빠졌어요. 근데 옷이 66 반 이랬거든요. 하의는 77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의는 55 반, 하의는 66 이렇게 입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자, 이런 배 그냥 인격이다 이렇게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제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저 모습입니다. 많이 빠졌죠? 실수합니까? 네, 많이 빠졌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딸입니다. 저하고 같이 프로그램 시작해서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대회 나가는 사진이라 제가 몰래 보여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는 운동까지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운동 안 했고 야는 운동했고. 자, 오빠들 이런 언니들 좋아하시죠? 저희도 이런 오빠들 좋아합니다. 오빠들만 자꾸 우리한테 빼라고 하지 마시고 오빠들도 좀 관리하시고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그 인격 같은 그 인격 아닌 그 배를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이 저도 18년 동안 지금 먹고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아름답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뻐지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걸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